안녕하세요. K510이 진행하는 생로병사 몸과 마음 치유학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 주간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시죠? 저는 한 주 쉬는 동안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있었고, 또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치유농업사 2급 자격과정 스터디 그룹을 진행을 하면서 또 이 세종시의 치유농업 연합회를 결성을 하는 등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절기상으로 어제 그저께가 추분이었죠. 이제 이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다는 추분을 기점으로 점점 밤이 길어지고, 이제 또 이 땅의 기운은 식어가면서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치유농업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분들은 이 24절기의 변화나 이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도 치유농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듯이 치유농업을 배우다 라고 하는 컨셉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보다도 좀 더 깊이 있고 세밀한 부분들로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지난번에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방송을 보신 분은 이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농업기술 길라잡이 이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셨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자, 치유농업을 배우다 이 그 순서는 화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 계절을 바탕으로 해서 총 5장으로 되어 있고 13개 가제로 되어 있는 이 단락들을 하나 내지 두 개씩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은 이 치유농업 농업기술 길잡이 이 책자는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네덜란드와 함께 연계해서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치유농업 정책들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국형 치유농업 정책을 위한 어떤 그 기준서로 또 기술서로 재정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장 치유농업의 이해, 여기서부터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치유농업의 이해는 치유농업의 개념, 치유농장이란, 또 치유농업의 역사, 농업과 치유의 관계, 이렇게 4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오늘은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유농업 개념에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왜 치유농업이 태동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인류는 오랫동안 노동을 통해 가지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그래서 농업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또 자연 환경을 제공하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기본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하면서 녹색 경관 분야, 또 생태계 유지 분야, 이런 기능들로 역할이 좀 강화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인류 생존을 위한 공공재로서 가치도 아주
막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가치는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또 아울러 환경 문제라든지 또 심화되고 있는 각종 스트레스, 또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부작용 문제, 이런 전반의 문제들을 식물, 동물 등 농업 소재들, 그리고 농업, 농촌에서의 활동, 또 농촌 환경 등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순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건강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연구 과정에서 점점 그 검증되어 있던 이 효과성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치유농업을 통해서 심신의 치유는 환경성 만성질환 문제, 지금 뭐 대기오염 문제,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환경성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질환들과 고령화, 또 빈부의 격차 등 사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예방책이자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이 치유농업 정책은 농촌 관광과 체험이라는 일회성 상품으로부터 치유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또 주기적인 이런 농업 활동까지를 전반적으로 또 다양한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치유농업뿐만 아니라 이전 방송에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은 산림치유, 또 해양치유, 또 도심에서의 그 농업 기능을 가지고 하는 도시농업, 이러한 부분들이 치유 산업의 아주 이 중요성을 알리는, 또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 그럼 치유농업의 의미가 뭐냐? 자, 치유농업은 본질적으로 치유를 위해서 농업을, 농촌을 활용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식물, 동물 등 농업의 소재나 그 산물을 활용하여, 뭐 농산물, 축산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산물들을 활용하고, 또 농촌의 환경, 문화, 이런 또 무형 자산들을 바탕으로 사람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이자 활동이다 라고 법률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국외에서는 이미 우리보다가 앞서서 한 10여 년 전부터 행했던 외국에서는 치유농업을 케어 파밍, 또 소셜 파밍, 그린 케어 파밍, 또는 파밍 더 헬스 등 이런 다양한 용어로 정책화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치유농업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들, 또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정신질환자, 우울증, 스트레스, 요즘 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연화되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에게 치유를 하는 농업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치유 농업의 의미를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우리보다가 선행해서 했던 유럽 국가들의 치유 농업 정책과 제도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뭐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대부분 이제 북유럽이나 유럽 쪽에서 활발하게 이 정책화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이 케어를 위한 소셜 파밍으로 발전을 많이 시켰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슬라이드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그 치유농업의 역사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중에 여러 그 유럽의 국가들의 정책을 다 연구했지만은 네덜란드 모델을 한국형 치유농업 모델로
발전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치유농업 개념에서의 세 번째. 그러면 치유농업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치유농업을 통해서 치료적이고 재활하고 교육,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운영이 되는데, 자, 치유농업의 시설은 농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농가나 법인체, 공공기관,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체로 농촌진흥기관이 되겠죠. 농촌진흥기관, 그 다음에 민간조직, 뭐 이런 형태로 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비스 면에서는 이제 건강치유적인 서비스, 또 사회적 치유,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라고도 표현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 치유 서비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학생들 전가 수업 과정에서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보면은 교육적인 치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유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축, 작물, 채소, 산림 등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구조화해서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치유, 자활, 교육의 일환으로는 정기적이고 또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을 하면서 사회 서비스 기관이나 건강 서비스 기관이나 지역사회 뭐 복지기관, 교육기관, 또 보호관찰기관, 이런 다양한 기능에서 이 농장과 또 지역사회와 이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이제 방안들이, 또 정책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느냐? 자, 치유농업을 우리 그 법률을 제정하고 용어를 정리하고 이럴 때 어그로 힐링으로 용어를 정리를 했는데, 이는 농촌진흥청에서 2013년부터 치유농업에 대한 정책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여러 선진 국가들의 그 녹색치유 농업 사례, 앞에 잠깐 언급했던 유럽 사례들, 또 국내에서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효과성을 검증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치유 농업을 개념화했다. 자, 요거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 홈페이지 농사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용어 정리에 대한 개념을 책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한번 보시면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용어는 우리가 이제 원예 치료가 1980년대부터 연구되고 활성화되고 자격증도 만들고 운영이 되었고, 또 1990년도부터 연구되고 했던 산림치유와 또 동물교감치유, 이러한 분야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발전해서 어떤 분야는 국가 자격으로, 어떤 분야는 민간 자격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되고 그 다음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치유농업의 개념도는 이러한 용어로부터 개념 정리를 해서 농진청에서 제시한 이 개념도인데, 이거를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은 농업 및 농촌 자원을, 거기는 식물, 동물, 농작업 활동, 앞에서 얘기했듯이 농촌의 어떤 문화나 어떤 이 음식들, 이런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들을 가지고 치유 서비스 유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건강치유, 교육, 사회재활, 보양,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도 지유농장,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또 재활기관, 이런 여러 기관들이 주체가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치유 대상은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국민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걸 좀 더 나열해서 보면은 일반 대상자, 즉 생애 주기별로 삶에 있어서 필요하고 지치고 다치고 아픈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고, 또 사회적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는 이 활동과 산업이 바로 치유농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유농업이 그 서비스의 과정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지금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장에서는 치유농장 품질 인증제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해야 될 텐데, 치유농업 서비스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이 고객들, 이들의 니즈와 그 욕구와 아니면 필요들을 고객별로, 고객층별로 또 이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역 자원을 탐색을 해서 서비스 요청을 시작을 하고, 이걸 가지고 컨텐츠를 구성하고 활동 기준을 제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뭐 농장이 되든지 개별 농가가 되든지 또 공공기관이 되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수익 모델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및 보호,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치유농업의 활동이 효과성이 검증이 되는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이 과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은 이 고객을 통해서 만족도를 평가하고, 또 서비스의 어떤 그 내적 외적 평가를 통해서 그 서비스 질을 높이고 하는, 그리고 안전성 편의성을 제공을 해서 보다 더 나은 이런 치유농업 서비스로 발전이 되어가는 이런 한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이 전문가, 또 전문기관, 또 그 농촌진흥기관, 이런 기관들과 부단한 협의와 이런 또 이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치유농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 놓은 자료인데, 이거는 농진청에서 2013년도부터 국내외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효과성을 검증한 걸 가지고 봤을 때 이런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슬라이드 자료를 가지고 잠깐 살펴보면은 아동과 청소년, 성인과 그 다음에 기관 단체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먼저 아동 청소년은 국외적으로 우리보다가 선행해서 시행했던 이런 유럽 국가들에서 검증된 결과들이 어떤 그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책임감도 높이고 신체 능력도 더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소속감, 에너지 활용, 자아 존중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여러 가지 이 건강성을 높이는데 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대상별로 이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을 때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심리적 안정감이라든지 스트레스 감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효과를 검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성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9개의 그 사례들은
안정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또 삶의 그 에너지를 이 활성화하는 데 장점이 있고 또 이 학습 장애를 치유하는 그리고 치매 예방을 치매 질환을 치유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검증이 되었고요. 국내에서도 여러 대상별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 계층별로 이제 시범 사업을 했지만은 저도 18, 19년도에 사업 중에 이 19년도에 세종시에 있는 40, 50 세대 여성들은 갱년기 여성들, 남성들은 제2모작 인생을 준비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우울감이 감소가 되고 굉장히 이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면서 자아 성취 또 대인관계, 스트레스 감소, 뭐 심지어 그거 나왔지만 부부관계라든지 부모의 효능감 그 프로그램을 할 때 부모들 그 자녀와 이제 같이 온 이런 팀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 효과성이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기관 단체들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뭐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그 기관들 또 이 어르신들 그 보호 기관들 복지 시설들 이런 데서 이 검증을 해본 이런 내용들인데 거기 보면은 치유 농장에서 그다음에 이 산업체나 그 기관 단체에서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효과성들이 검증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충남대에서 2019년도에 농장, 산업체, 지역사회, 국가사회 이런 전반적인 치유농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성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약 3조 7천억 원에 해당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치유농업법이 이 제도화되고 지금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효과성이 이 증명이 되어서 또 이제 법제화도 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치유농업의 이해 중에 개념에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치유농업의 이 배경, 그 다음에 치유농업의 의미, 치유농업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치유 방법과 개념, 또 서비스 제공 모델, 또 효과성 검증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농진청에서 제공이 되는 치유농업 농업기술 길라잡이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이 자료를 꼭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보면은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2파트 치유농장이란 하고 치유농업의 역사 이 두 개 단락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